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9월을 맞아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가장 먼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15일 제48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동기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총회에는 전국 123개 노회에서 1,022명의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개회앱에서 설교를 전한 총회장 이규환 목사는 백석총회의 사명인 예수 생명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석총회의 사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간 곳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백석의 생명 오직 예수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임원 선거에서는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짐대를 맡은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혼란한 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 백석의 1만 교회를 담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이 역사의 격동기에서 혼란한 이 민족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창주족 소수의 좋은 우리 임원이 되리라고 기대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백석총회는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인단 간접선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선거인단 50명을 제비뽑기로 무작위 선출해 금권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백석총회는 지난 8월 실시한 선거 결과대로 목사 부총회장에는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를, 사무총장에는 안양충신교회 박종호 목사를 각각 인준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 당선된 김동기 목사는 1만 교회가 넘은 백석교단이 15,000교단이 될 수 있도록 미자립교회를 돕고 성장시킬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백석백인 1만 5천 부흥운동을 펼치면서 모든 미자립교회가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제 10,000개 교회가 넘은 이제 대형 교단이 됐는데 1만 3천, 1만 5천 교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열한 경선 끝에 50표 중 28표를 얻어 당선된 박종호 신임 사무총장은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사용되어져서 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청렴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하겠고요.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스마트하게 잘 계획해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에서는 백석학원 설립자이자 대표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종현 목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총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김동기 총회장님께 앞으로 교단과 정책, 인사, 재정 같은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산케 쌓였을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백석총회 헌의안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위원회 신설안과 장애인주일 제정 등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석총회는 제48회 정기총회를 통해 백석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전국 교회에 깊이 정착하게 하고 분열된 한국교회를 연합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2025 바라미술인 선교회 정기전시회가 북촌 소금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창조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바라미술인 선교회는 이번 정기전의 주제로 창조, 빛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리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9명의 작가들이 참여했고 5가지 섹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전시는 빛이 창조되기 전에 구현한 어두운 초입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인간의 피조물인 AI 간의 대화를 미디어로 표현한 작품, 창조에 대한 작가들의 묵상이 담긴 평면 작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명성교회 바라미스린 선교회 기획부장 강성민 집사는 어둠 속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린 관람객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 한 전시의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열린 바라 정기전은 오는 25일까지 소금의 집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명성교회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블루웨이브 뮤직 페스티벌 2025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블루웨이브 뮤직 페스티벌은 가수 하하와 별, 적재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석해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컴패션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후원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컴패션은 가난했던 시절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고자 2003년 설립됐고 약 14만 명의 어린이들이 후원자들과의 결연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대한예술가 장로회 통합총회가 교회학교 중고등부 50년사를 펴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발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교회학교 중고등부 50년사 편찬위원회 박기상 위원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회학교 중고등부 50년사를 발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네. 교회학교 중고등부 중고등부 회장을 했거든요. 그거를 마치면서 우리 중고등부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제 50년이 다가오는데 중고등부에 대한 자료가 모아진 게 없었어요. 네.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회장직을 마치면서 2019년 2월에 우리 중고등부 50년사 편찬위원회를 조직하자 이렇게 총회에 건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다음에 네. 지금까지 쭉 이어오다가 이번에 우리 편찬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발간 기념 예배를 예, 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교회학교 역사가 그럼 50년이 된 거군요. 1974년 9월 19일 날 네. 영락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1974년 그 이전에는 네. 각 노예별 또 교회별 뭐 이렇게 지역별 연합 차원에서 이렇게 중고등부가 활성화가 됐는데 네. 사실 중고등부가 70년대 들어서면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한 40~50%로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진학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필요를 덜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학생 수도 많아지고 또 진학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 필요 조건들이 필요해서 전국 교사협 이렇게 시작을 했는 그게 바로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전시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50년사에 담긴 내용도 궁금한데요.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우리 50년사에는 8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전국연합회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현황적인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격려와 축사 등 편찬사 등 여러 가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의 역사.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주요 사업 소개.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진 자료 모음. 또 여섯 번째 문서 자료 모음. 또 일곱 번째는 각 5개 협의회 및 그 노예의 활동 사항 소개. 여덟 번째로 우리 전국연합회 회칙 개정 역사. 또 여러 가지 장학 규정, 뭐 규정집 이런 그 흐름을 다 망라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내용도 상당히 방대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수고를 해주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그 실무진들이 다 전현직 임원이나
또 이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지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지나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뭐 보람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혀 외주 주지 않고 내부에서 연사나 또 모든 책자 11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자거든요. 이 책자를 완성했다는 것. 예, 참 그게 저희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 또 기록해 놓는다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은데 이 50년사의 의미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50년사를 발간하면서 의미를 찾자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중고등부 역사 속에 50년 동안 많은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 사역, 행사, 참여 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울고 은혜받고 체험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한 해 한 해로 끝나버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 1100페이지의 역사책을 만들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또 이거를 보고 반면 교사를 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침서, 나침반 같은 책이라 생각이 들어서 큰 의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50년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그야말로 확인하는 그런 또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역사를 정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든지 또 감동을 받았던 사실들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1100페이지의 책자가 발간됐다는 거 처음에는 캄캄했는데 이게 가장 큰 감동이고요. 또 한 감동 하나는 우리 중고등부 역사가 항상 연역에 1975년 9월 창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기독공부 아카이브를 뒤져보게 됐어요. 거기에 1974년 9월 19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립 일자가. 그래서 저희가 잃어버린 역사 1년을 이 기독공부 아카이브를 통해서 또 중고등부 우리 역사책을 만들면서 찾았다는 거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덧붙여서 또 질문을 드려보면 50년사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 또 감동적이었던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내용에도 다 담겼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1100페이지는 뭐 당연히 나와 있는 거고요. 첫 창립했던 우리 기독공부 신문이 지금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요. 수록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현직 임원들이 이걸 했는데 그냥 사실 그대로 다 정리를 하자. 연사도 저희가 또 각 1기부터 50기까지 모든 역사 자료를 객관화된 책자나 총회, 정기총회록이나 보고서를 보고 그대로 사실화해서 이 내용이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전혀 가감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잘못된 거, 좋았던 거, 보람된 거 다 그대로 수록을 해서 체계화시켰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이 50년사 책을 발간을 하면서 편찬위원들이 많은 좀 어려움 또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편찬위원들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암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자가 나온 이 마당에 편찬위원들 수고를 말하자 그러면은 편찬위원 중에서는 대구에서 우리 본부가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예, 서울까지 몇십 차례 계속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원 불만 없이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자기 사무실을 한 켠을 내줘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사무실 편찬위원회 사무실을 쓸 수 있게끔 자기 사무실 내준 그런 위원. 또 우리 위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총 9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는 자기 생애를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계속 매달려 가지고 우리 편찬위원회에 나와서 편찬위원회 이 모임에 나와서 준비하고 책자를 만드는데 자기 생업을 포기할 정도 활동했던 그런 위원들 이 모든 분들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 이건 사명감이 없으면 만들지 못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 노력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편찬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지만 그 편찬위원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교회학교가 위축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교회 교육의 의미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은 제가 전국 중고등부 회장할 때 네. 2018년이었는데 2016년 통계가 13만 6천 명의 중고등부 우리 예장 통합 중고등부 학생 숫자였습니다. 네, 네. 2016년에 2016년. 예. 근데 2022년에 9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만 명 정도가 몇 년 사이에 줄어든 겁니다. 이게 감소세가 성인들 그 교인 수 감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자 발간이 그동안에 행사했던 것들을 그렇게 했나 보다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부응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여기에 눈물과 기도로 참여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걱정되는 하나가 중고등부 교사들이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보통 20, 30대 청년층에서 교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그대로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50대, 60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진들이 보강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교회에서 교육적인 부분이랄까 또 관심도랄까 또 특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부서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은 교회학교가 더 그나마 감소세이지만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야말로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교회가 중고등부 속으로 들어와야 그 현실을 목도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중고등부가 지금 너무나 4% 미만으로 좀 전도율이 이거 좀 말은 좀 해야 돼. 4% 미만의 그 현재의 그 중고등부 신도수가 표현을 좀 제가 좀 해야 될 텐데 4% 미만이라 그러잖아요. 중고등부 4% 미만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중고등 속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교인들이 중고등부 학생으로 돼서 한번 거기를 봐야 기도가 정말 나올 것 같아요. 현실은 중고등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고 교인들도 또 항존지 또 특히 당회도 관심 가져주면서 그 속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관계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라면은 그냥 너무 허공에 뜬 기도 같고요. 현실 직시하고 확인하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을 직시하고 확인하고 기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중요성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장통합교회학교 중고등부 50년사 편찬위원회 박기상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학교의 교육과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청소년기에 신앙의 가치관이 잘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